안녕하세요. 쫀업주부 최문정입니다. 저는 올해 쫀업주부의 최소한의 돈 공부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면서 재테크 똑순이 쫀업주부라는 채널을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뷰티풀 채널에 두 번째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뭐 대단할 건 없지만 저처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평범한 경제적 고민들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국내 증시가 정말 엄청났었죠. 이게 정확하게 딱 6월 30일 상반기 마지막 날 기준으로 올해 초에 4,200대였던 코스피가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8,400대로 두 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두 배가 되는 건 정말 엄청난 장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 장에서 너도 나도 다 몇 억씩 번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뭐 몇 억 인증글 이런 거는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10억 그 이상의 인증글까지도 뭐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온라인상의 분위기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실제로도 4대 증권사의 그 계좌를 살펴보니까 계좌 잔고가 10억 이상인 잔고가 5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5배,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계좌로도 확인이 되고, 또 이런 기사들도 막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주식으로 몇 억씩이나 번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실제로 이젠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인 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런 기사나 이런 부분의 자극적인 숫자 이런 거에 너무 휩쓸리고 또 분위기에 흔들리기보다는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좀 현실적인 감을 잡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최신 자료에 따르면 물론 올해의 상승분을 다 반영한 자료는 아니지만 순자산 10억이 있으면 상위 11.8%라고 해요. 이 수치는 가구당을 기준으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100가구 중에 12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딱 10%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순자산 11억 원이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상위 5%는 순자산 16억 정도, 그리고 상위 1%는 약 35억 정도가 있으면 상위 1% 가구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상 사실 뭐 상위 0.5%는 대략 50억 정도, 상위 0.1%는 대략 100억 정도 이런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뭐 평범한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순자산 10억에서부터 상위 1% 정도의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고 부자의 기준에 대한 좀 현실적인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마 자료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순자산 10억이라는 게 요즘 너도 나도 10억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생각보다 여전히 상위 10%에 해당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다.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고민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좀 고점일 때, 그리고 고점이다가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는 것 같은 분위기일 때 이런 비슷한 그림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한 게 2021년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아직 채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크고 작은 굴곡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은 앞단의 이유나 이슈는 계속 달라졌지만 이런 비슷한 고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늘 시장이 고점을 또 뚫고 우상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사실 2021년에 코로나 시기가 한창이었을 때는 나스닥 전 고점이 16,000이었거든요. 근데 좀 지금 새로 이제 미국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놀라우실 텐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고점인 27,000대에서 거의 대폭락을 해서 40%가 돼야 16,00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너무 전고점이다. 이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실제로 뭐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년 동안에 걸쳐서 지수가 10,000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제 23년, 24년에 걸쳐서 2년 동안
2만까지 상승을 했다가 또 작년에 관세 전쟁 때 짧은 시간에 또 14,000대까지 또 급락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올해 지금 27,000까지 거의 2배 가깝게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현재는 다시 25,000대, 6,000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살펴봤을 때 시장에 남아서 꾸준히 계속 시장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런 우상향하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무리 지수라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30% 또는 30%그 이상까지도 하락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팔아버리게 되면 사실 지수는 웬만하면 손해보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지수를 투자했는데도 손해를 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현재 기준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앞으로 3만까지도 더 내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2만까지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양방향으로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은 무조건 적립식으로 이럴 때는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좀 누가 봐도 어느 정도 확실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가진 목돈을 좀 거치식으로 크게 한 번에 투자하는 것도 수익률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장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미 기존에 적립식으로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요즘에 새로 시장에 들어오셨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목돈이 생겨서 이 목돈을 내가 좀 지수나 또는 미국 초우량주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 사실 더 길게는 2년까지도 기간을 잡고 분할 매수로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통 월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빈도를 더 잦게 가져가서 매일 한 주씩 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는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사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SPY나 부나 또는 QQQ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가격이 요즘에 $600, $700이기 때문에 한화로 하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돼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보다는 뭐 코덱스나 타이거에서 나온 S&P 500 ETF들이라든지 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지 또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가격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빈도를 굉장히 잦게 가져가면서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좀 고점을 찍고 나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6월 말 정도부터 한 달 정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는 적립식 계좌가 있는데요.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뭐 20% 이상 하락을 하고 이런 장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장이 열리는 날마다 매일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왔더니 현재에는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지수 이 두 가지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1%, 2%,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좀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시장에서 꾸준히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S&P 500만 하시는 것보다는 나스닥 지수까지 2개 정도는 같이 해보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나는 조금 더 도전적이다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것 정도까지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섞어보시는 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나스닥 정도의 변동성만 있어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러시는 분들은 충분히 S&P 500만 투자를 하셔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장을 살펴보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이내에서 움직이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그 이상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을 살펴보시고 S&P 500만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그러면 S&P 500을 얼만큼 사모아야 할까? 그러면 좀 재테크가 될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열린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추구하는 이 재테크 목표 금액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S&P 500을 내가 얼만큼 모았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 후에 얼마 정도의 목표 금액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로드맵을 그려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먼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아셔야 되는데요. 최근 10년은 사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워낙에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높게 나오기는 해요. 최근 10년의 S&P 500 연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6%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이 배당받은 부분까지 재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 토탈 리턴 수익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6%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수에 투자했는데 사실 15%라는 수익률이 나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긴 한데 앞으로의 10년도 이렇게 엄청난 대세 상승장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에는 배당까지 포함한 수익률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주가만을 반영한 연평균 수익률인 13% 정도를 잡고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투자의 법칙 중에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칙은 내가 투자한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건데요. 70이 나누기 해당 종목의 연평균 수익률을 하게 되면 나오는 숫자가 내가 투자한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70이 나누기 13을 해보면 대략 5.5 그러니까 5년 6개월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계산을 따르게 되면 내가 S&P에 1억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5년 6개월 뒤면 이 원금이 2억이 되게 되고요. 또 다시 5년 6개월이 지나서 11년이 되면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금이 4배가 되는데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11년이 지나게 되면 22년이 되게 되면 16억이 되고요. 33년이 되면 정말 놀라운 복리의 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무려 64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사회 초년생이다. 아직 나에게 좀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S&P 500을 1억을 모으시게 되면 뭐 사실 현실적으로 은퇴까지 30년을 잡는 것도 좀 길다라고 했을 때 20년 정도의 시간을 잡아보면 16억 정도의 금액을 만드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한 앞으로 투자할 시간이 10년 정도 남은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연령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산이 조금 더 있으실 거라고 봤을 때 앞단에 투자 금액을 늘리시면 결과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10년 후에 원하는 그 목표 금액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계산 방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재테크 목표 금액을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코스피 변동성이 정말 엄청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특히 최근 한 달 정도간에는 매일 거의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막 사이드카 나오고 뭐 서킷 브레이크 나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조금 헉헉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냥 덤덤해졌을 정도로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오늘은 사이드카 안 나왔나?' 이렇게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한 장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장이었다고 하면 사실 코스피가 9,300에서 전고점 찍고 거의 30% 하락한 6,000 중반대까지도 찍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이라고 하면 여기서 앞으로 더 거의 40% 50% 반토막까지 하락하는 장은 뭐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뭐 더 멀리는 닷컴 버블이라든지 또 뭐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대형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건 맞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인 것 같고요. 지금 장은 많은 사람들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장이고 특히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식의 앞으로를 전망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어떤 전망이나 예측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 편이기는 한데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올해 초에 이제 한 경제 주간지에서 신년호 기사를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님들께 올해 상반기 이제 상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쭤봤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답변을 받아서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당시에 이제 4,000대였기 때문에 4,600, 뭐 4,900, 5,000 이 정도 얘기하셨고, 굉장히 용기 있으신 분이 5,500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6,000도 없으셨고 뭐 7,000, 8,000은 당연히 없으셨던 거죠. 그럼 이분들이 잘못 전망을 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늘 증시를 살펴보고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마저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예측하기 어려웠던 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전망들을 살펴보는 건 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사실 사람들이 궁금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리서치의 이제 그 센터장님들께 그러면 또 이제 코스피의 하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 또 이제 현재 그 코스피 정도인 6,000에서 7,000 정도를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용기 있게 이제 4,000에서 4,500까지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너무 또 믿고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망이라는 거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전망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코스피가 좀 9,000에서 10,000까지 다시 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또 4,000에서 4,500까지 급락할 수도 있는 이 양방향을 다 열어두시고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좀 자산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현금 비중을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꾸준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저는 8,000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상은 좀 너무 거품이다. 그래서 그 뒤에는 분명히 폭락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마치 지금의 시장을 예측한 것처럼 좀 있어 보이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저만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요. 당시에 제가 이제 코스피가 5,000일 때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5,000이 올라가는 중에 5,000이 아니었고 전고점 6,300을 찍고 전쟁 이슈로 인해서 5,000으로 한 20% 정도 하락했을 때 매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고점이 다시 회복을 했을 때 한 3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애초에 매수를 진행을 한 거였고요. 당시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80만 원대,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7만 원 정도대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목표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순식간에 시장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목표 수익률을 훨씬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인지라 이제 목표 수익보다 이걸 넘어가게 되니까 기분이 좋다 보니까 계속 계좌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를 이렇게 자꾸 확인할 때에는 경험상 좀 매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도 기준을 이미 이제 30%는 넘었으니까 조금 새롭게 잡게 됐고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생각은 이게 코스피 앞단이 올해 초에 4로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2배인 8을 달면
어느 정도 많이 왔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직전,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매수하기 직전에 그 고점이 11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100만 원의 두 배인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노조 이슈도 조금 있어서 직전에 이제 20만 원대이긴 했지만 두 배를 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30만 원 정도,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실 당시 매도할 때 분위기는 다 많이 갈 것 같다는 분위기이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갈 수도 있다, 코스피 만까지 찍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한다. 그리고 뭐 사람인지라 실제로 그 이후에 더 올라서 아쉬워하긴 했지만 너무 많이 아쉬워하지 말자. 이 수익은 내 수익이 아니다고 생각하자. 라는 마음을 먹고 매도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한낱 개미 투자자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그래도 버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지, 또 평단가가 어느 정도이신지, 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그 한창 이 삼성닉스가 올라갈 때 이 하이닉스가 뭐 400, 삼성전자는 50만 원 이렇게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너무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셔서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에 따라서 너무 심리적으로 요동치고 힘들고 뭐 생활이 진짜 안 될 정도로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내 생활이 먼저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조금씩 반등할 때 그래도 좀 비중을 줄여 가시는 게 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대부분의 내 생활에 그래도 지장은 없을 정도로 안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물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정고점은 또 다시 오고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이제 9만 원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이렇게 몇 년이 걸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 분명히 그런 장은 오기 때문에 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도 버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AI가 지금 어린아이로 치면 4살 정도의 단계이고 그렇게 대단한 대기업의 회장님도 한 달 뒤에 주가는 모르지만 이거를 사팔사팔하고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이 AI라는 거대한 산업 안에서 우상향할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버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AI 산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반도체가 워낙에 폭증을 했다 보니까 그럼 다음은 또 어디일까?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피지컬 AI라는데 그 중에서 뭐가 또 부족해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정말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전고체 배터리 투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요즘은 정말 좋은 게 내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어쩌고 물질이 어쩌고 이런 거를 내가 다 알아보고 공부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거기서 선택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전문가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련된 훌륭한 ETF들을 많이 출시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코덱스 전고체 배터리 ESS 탑2 플러스라는 ETF가 있어요.
이름이 좀 많이 길죠. 근데 그만큼 이름에 이 ETF의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두 종목을 잡고 이 두 종목의 비중을 50% 정도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에 보면 탑2 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이 50% 들어가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기타 관련주들과 또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된 기업들이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또는 효성중공업, LNF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미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기업도 선정해 놓으시고 비중도 조절을 해 놓으신 이런 ETF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다음 이 AI와 관련된 섹터로 전고체 배터리를 보고 있다, 또는 이 부분도 조금 비중을 갖고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 AI의 다음 병목이 어디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폭증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AI 산업의 이 발전에는 당연히 의심이 없으신 거고, 이번이 메모리였다면 다음은 어디일까?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전력 부분도 있고 또 뭐 광통신 네트워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부분을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계좌에 이 전력과 관련된 ETF들을 좀 담아두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이번에 반도체가 이렇게 폭증을 했고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다음은 전력입니다. 전력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AI 산업이라는 이 거대한 산업의 흐름 속에서 반도체도 부족했지만 또 그만큼 많이 부족한 게 뭘까? 이런 부분도 담아보자라는 정도의 의미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에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라는 ETF를 담아두고 있기는 한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전력과 관련된 세 가지 기업, 그래서 LS 일렉트릭과 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 세 종목을 조금 비중 있게 각각 20%씩 60% 정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전력 부분에서도 상승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서도 수요가 크게 폭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ETF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우주 산업은 조금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 X가 상장되고 했을 때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우주 산업이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미래 산업 중에 하나고,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을 ETF로 담아두시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산업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좀 부분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는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로켓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알아보고, 관련된 기업도 사실 우주 산업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분야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관련된 ETF가 있는데요. 코덱스 미국 항공우주라는 ETF가 있어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페이스X를 큰 비중으로 23% 정도 담고 있고요. 이외에 뭐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기타 미국의 항공우주와 관련된 ETF들을 담고 있는데요. 나는 분명히 나중에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 번쯤 폭발적인 상승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도 한 번쯤 살펴보시고 또 적정한 비중으로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초년생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투자자로서는 초보자분들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50만 원씩 매달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심리적인 측면에서나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진행을 하시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상장된 뭐 SPY나 부 또는
QQQ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가격이 600에서 700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1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나가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덱스나 타이거에서 나오는 S&P나 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아무리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20%, 30% 또는 그 이상씩 또 폭락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내가 팔아버리게 되면 이 지수 ETF라는 건 기대 수익률이 조금 일반적인 개별 종목보다 적더라도 내가 꾸준히 시간의 힘을 이용해서 복리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데 중간에 팔아버리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내가 붕 뜨게 되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초보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차근차근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지수 투자에서 손해봤지? 그리고 이 방법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 방법으로도 안 된다고 하면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지? 이렇게 오히려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는 50만 원, 50만 원 물론 중요한 돈이지만 그나마 소액으로 내가 시장에서 수업료를 내고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고 싶은 거 초반에는 다 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가 가진 돈이 더 적을 때는 이상하게 안전한 데에 더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수익이 더 높은 변동성이 높은 상품들에 더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코스피 때문에 이 코인의 변동성이 좀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그래도 변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코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사실은 국내든 미국이든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까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지수의 2배, 3배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변동성이 큰 상품이라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때 이런 변동성이 큰 상품도 충분히 투자를 해보시면서 내 투자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물게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 생각보다 좀 야수의 심장이다. 나는 이런 큰 변동성에도 별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너무 도파민이 터지면서 이런 투자가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러나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거 막상 투자했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거 막 너무 나 심장이 벌벌 떨려서 못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실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게 경험을 다 해보시고 오히려 그러면 나는 지수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시는 것도 좋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 내가 그냥 시장에서 좀 부딪히고 깨지면서 내 투자 성향을 알아본다. 내가 어디까지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후 자금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자산 기준으로 얼마다, 아니다, 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월 현금 흐름 기준으로 얼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월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건 맞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통계청에서 나온 노부부의 적정 생활비가 336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최소 생활비가 240만 원이라고 하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월 300만 원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은퇴가 목전이거나 또는 얼마 안 남은 50대면 이 월 300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최소한 3억 정도가 있으면 이 월 300만 원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노후 생활비를 생각할 때 보통 내가 가진 돈으로 이 월 현금 흐름을 다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기존에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가입해뒀던 국민연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연금도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그 외의 부분을 이제 내가 가진 자산으로 배당이나 이자 월세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국민연금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월 평균 수령액이 68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60만 원 정도를 대략적으로 제외한다고 하면 300만 원 중에 월 240만 원만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또 나는 국민연금에 조금 더 오래 가입했다. 그래서 20년 이상 가입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수령액이 112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나는 한 200만 원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좀 더 부담이 덜 하실 거고요. 그래서 뭐 배당, 이자, 월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배당으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내가 3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세후 10% 정도가 되면 월에 250만 원 정도를 만드실 수 있고요. 세후 8%의 포트폴리오를 짜보시게 되면 월에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사실 3억까지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한 가지 보루로 퇴직을 하시게 되면 이 퇴직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금을 1억 정도 받을 예정이다 라고 하면 또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융자산이 2억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과 또 퇴직금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금융자산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장인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투자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그런데 오래 묻어두려면 이 장기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거는 미국 지수 ETF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수 ETF에 목돈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목돈 1억을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한 번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계속 말씀드렸던 코덱스나 타이거에서 나온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통해서 좀 적립식으로 모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ETF 정도 꾸준히 묻어두시면 1억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이 10억이라는 놀라운 목돈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절세 계좌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 목적은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불려서 노후를 대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중심으로 삼으시는 건 여전히 지수 ETF에 투자하시는 방식을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 일정 부분으로 내가 배당에도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월배당 ETF들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정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배당 성장형 ETF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을 건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이거, 코덱스 그리고 소울, 에이스 모든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당 성장 ETF도 일정 부분 담아 보시고 또 이제 중수익 정도 되는 배당 ETF로는 플러스 고배당주 이런 상품들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금융주 위주로 들어있는 상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중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ETF라 이것도 중수익 상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그 외에 고수익 상품으로는 이제 각종 커버드콜 월배당 ETF 상품이 있는데요. 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이름이 좀 긴데요. 이런 상품이라든지 또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 수익률이 10% 이상이고 사실 코덱스 200 타겟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 19%,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이런 상품들을 전부 담으시는 건 위험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내가 수익률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질문마다 너무 지금 앵무새같이 똑같은 대답을 해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묵혀둔다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지금 계속 지수 ETF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더
능력이 뛰어나시고 출중하신 전문가분들은 더 멀리 성장하는 많은 것들이 보이시겠지만 저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5년, 10년 진짜 그 이상까지 묵혀둬도 장기 우상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지수 ETF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지수 ETF를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부분을 담고 싶다라고 하시면 S&P 500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정도를 기본으로 하시고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지수 그리고 국내 반도체까지도 담고 싶다라고 하시면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런 거는 이제 국내 반도체를 담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멀리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고 담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 ABR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배당주를 선택하는 기준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험적으로 올해 이 종목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기존에 이제 몇 년간 지켜봤을 때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어서 고배당이기도 하지만 추후에 주가의 상승도 노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는 더 하락을 했고 그리고 배당도 좀 삭감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좀 실험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혀 추천드릴 만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언급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억으로 월 300을 전부 만든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려면 사실 세후 12%의 포트폴리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전으로 대략 따져도 14%짜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연령이 조금 더 젊다라고 하면 조금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은퇴가 다가와서 정말 3억으로 내 노후 생활비를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높은 수준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건 조금은 리스크 측면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세후 8%, 세전 10% 정도의 배당 포트폴리오까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안전성도 고려하면서 최대한의 좀 수익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 안에 이제 종목을 구성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내가 노후에 쓰는 노후 생활비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그래도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성 측면에선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그 내가 수익률을 세후 한 8%, 세전 10% 정도로 맞춰보겠다라고 하셨을 때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가장 정석적으로 배당 성장 ETF인 슈드를 먼저 담아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지만 배당이 성장하고 안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섞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5% 정도를 보이는 걸로는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좀 오랫동안 검증된 리츠주인, 리얼티 인컴 이런 부분도 담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플러스 고배당주 이런 부분을 5% 정도짜리로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 정도의 고수익을 보이는 ETF로는 개인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제피큐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기초지수를 나스닥으로 삼고 이거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면서 월배당 커버드콜 상품으로 넣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크게는 이 정도 안에서 종목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사실은 연 10% 이상을 주는 요즘에 월배당 ETF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앞서도 말씀드렸던 타겟 커버드콜 ET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노후를 대비하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많은 비중을 채우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금 더 안전성이 보장된 것들을 담아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의 비중으로 담아 가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요즘 인기가 많아진 게 사실은 나는 그냥 고배당만 노리고 투자를 한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지 않게 코스피도 상승을 하고 또 미국 지수도 상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까지 막 2배 가까이 이렇게 오르니까 이런 상품들 정말 너무 매력적이다.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노후 자금이고 목돈 1억이 있는데 이걸 넣는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시는 거 오히려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만 해도 22,000원대 주가였는데 이 상품의 구성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50%를 담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면서 2만 원대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4,000원을 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는 하지만 안에 이런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이게 아무래도 코스피의 변동이나 또는 다른 여타 고배당 상품들도 지수를 따라가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이 고점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투자했을 때 이 전체 투자 원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많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고배당 ETF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금의 비중으로 적절하게 담아보실 수는 있겠지만 내가 1억이 있는데 당장 현금 흐름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에 한 종목에 다 투자해볼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내가 1억으로 조금 월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커버드콜 월배당 상품 중에서는 그래도 나스닥 지수는 장기 우상향 하면서 회복한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JPQ에 투자를 하시는 게 이 1억을 투자하셨을 때 나중에 하락하더라도 배당 받으면서 계속 기다리시면 이 원금이 회복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전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상품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현재 나스닥 지수 자체가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꼭 분할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점이 되기를 기다려서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뷰티풀 채널에 2번째 출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 한낱 개미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여러 가지 ETF들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지수 ETF를 기준으로 하면서 우리가 밥 먹는데 반찬 매일 똑같은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조금 질리니까 반찬은 때때로 바꿔가면서 먹는 것처럼 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섹터의 ETF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까, 담아볼까 이 정도의 의미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책 전업주부의 최소한의 돈공부라는 책도 관심 있으시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시간이 있으시면 제 채널 재테크 똑순이 전업주부에도 놀러와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